안녕하세요. 선스케어입니다. 오늘은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두산 그룹은 두산 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재편을 단행을 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두산이 굉장히 어렵죠. 그룹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두산 자구책 중 하나로서 이제 두산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가진 퓨얼셀의 지분을 중공업에 팔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두산 퓨얼셀 자체는 주식회사 두산에 속해 있던 회사였어요. 최대 주주가 주식회사 두산이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여타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자들, 그러니까 회장을 비롯한 박정원 회장을 비롯한 여러 일가 친척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가 친척들의 지분을 두산 중공업으로 무상 증자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두산 퓨얼셀의 최대 주주가 두산 중공업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산 중공업을 살림과 동시에 지금 그 두산그룹 자체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약간 그 두산 퓨얼셀,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좀 더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산중공업이 두산 퓨얼셀의 최대 주주고요. 주식회사 두산은 지분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16.78%로 2대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두산은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분율이나 지분 자체 주식 수에 대한 그 비중이 똑같죠. 똑같은데 2대 주주가 됐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다 양도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이 17.77%로 지금 최대 주주가 됐고요. 박정원 회장을 비롯한 이제 특수 관계자들이 지분이 줄었죠. 그래서 박정원 회장도 1.42%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두산 퓨얼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두산 퓨얼셀은 발전용 연료전지 부분에서 시장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치만 봐도 64%죠. 2018년엔 94%였고요.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 발전용 연료전지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대자동차나 이쪽에서 수소차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그 전지와 발전용 연료전지는 조금 다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형태가 조금 달라요. 근데 두산에서 영위하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는 조금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은 발전용 연료전지 단일 부문으로 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발전 설비를 파는 것에 대부분의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유지보수하는데 한 15% 정도, 15에서 16% 정도 매출이 나고 있고요. 매출은 지금 9월 30일까지 3분기까지 3,040억 정도 났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 10월에 지금 상장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12월, 그러니까 4분기까지만 해도 2,200억이 났거든요. 근데 현재의 추세, 그러니까 현재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업이 안정된 것이 아니고 아직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장 분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하는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지금 요 정도 성적이 나고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이렇게 되어 있고 평균 가동량이 나와 있는데, 생산 능력은 지금 47.3메가와트라고 나와 있죠. 근데 리포트에 따라서는 60이다, 90이다 얘기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능력은 지금 공식적으로 공시에 보면 47.3이고 평균 가동률은 106%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장 버틀넥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투자가 필요한 정도의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6%라고 해서 공장이 당장 어떻게 되는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한 기 만드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조금 더 만들 수 있고 덜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동률이 100%가 넘어가는 상황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 얘기는 결국 유상증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상증자 실제로 했죠. 설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방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이 가동률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데이터냐면 이게 모델 400이라는 게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 모델 400이라는 게 주력 모델인데 그것들이 대당 0.44MW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모델 400을 144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0.44 곱하기 144 해서 47.3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캐파고요. 회사는 지금 2021년 말, 그러니까 내년 말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260MW를 갖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캐파가 몇 배 업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유상증자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유상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공모를 거의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일반 공모가 12월에 진행 예정이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요게 모델 400입니다. 요런 컨테이너 형태, 그러니까 8.3 곱하기 2.5 정도 되는 컨테이너, 8.3에 2.5죠. 이런 컨테이너를 지어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연료전지에 연료는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주로 LNG를 기반으로 한 도시가스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 퓨얼셀 수소 연료전지는 LNG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한 기의 전격 출력은 440kW, 그러니까 0.44MW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격 출력을 가지고 발전소가 뭐 100MW다, 50MW다 했을 때 이런 모델 400이 몇 대가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가 뭔가 잠깐 간단하게 보시면 이쪽으로 수소가 들어갑니다. 퓨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소를 포함한 것들이 들어가면 수소가 이쪽에 연료전지로 들어와서 수소 이온하고 전자가 돼요. 그럼 전자는 전선을 통해서 이제 양도로 넘어가게 되고 수소는 수소 이온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반대쪽에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 중에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 이온하고 산소 이온이 합쳐져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물이 되죠. 그래서 물로 나오고 이 전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기가 나오죠. 그래서 발전이 되는 거고 이쪽에선 전기가 나오고 여기선 물이 나온다. 물과 전기만 나오는 순수한 발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 과정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황이나 이런 성분이 좀 있는데 그런 거는 탈황 성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출이 없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산 퓨얼셀이 만들고 있는 것은 인산형 연료전지라고 해서 PAFC인데 전해질에 따라서 이걸 나눠요. 그래서 전해질로 따라서 나누는데 인산염이 들어가죠. 이 작동 온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동 온도가 150에서 250도 정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만드고 촉매는 백금이 들어가요. 백금이 비싸잖아요.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전기효율은 40에서 45%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끔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SK가 블룸에너지 쪽, 미국 블룸에너지가 이제 연료전지로 같이 이제 두산 퓨얼셀과 이제 라이벌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 두산의 블룸에너지와 같이 만든 것이 발전소가 몇 개 있어요. 그런 발전소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서 만드는 것은 SOFC입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인데 이 PAFC와 다른 것들은 고체라는 것이 하나 다르고 작동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주촉매가 니켈이잖아요. 여긴 백금이고. 그래서 촉매 자체의 가격이 좀 쌉니다. 그러니까 장단이 있죠. 높은 온도에서 작동은 되지만 촉매의 비용이 싸기 때문에 SOFC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두산도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PMFC는 주로 차량에 들어가기 전 소형 IT에 주로 쓰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PAFC,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이 공급하는 PAFC나 이제 SK가 하고 있는 SOFC는 이쪽 발전소에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잠수함이나 이런 거는 당장은 모르겠고요. PAFC나 이런 것들은 이런 발전소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PAFC로 가고 있는데 두산도 지금 SOFC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SOFC를 그냥 가기에는 온도가 너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당장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중저온형 SOFC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국제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산 퓨얼셀이 SOFC도 같이 하느냐 정도가 나중에 나올 텐데 당장은 SOFC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21년까지는 260까지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향후라는 게 언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SOFC를 뭐 17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170MW까지 늘리겠다 하고 있지만 요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고 지금 요 PAFC의 그 용량 450까지 늘린다는 요 용량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료전지 셀들은 그 두산건설이나 삼천리도 결국 LNG 사업을 하는 이런 발전 사업을 하는 쪽이잖아요. 그다음에 발전소 공기업들 이런 데로 나갑니다. 결국엔 얘네들이 뭐 하는 거냐면 연료전지로 발전소를 만드는 업을 하는 데예요. 이제 하나 걱정인 거는 두산그룹이 이제 그 개편을 하면서 두산건설을도 매각 대상으로 여기고 팔려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룹이 완전 정비가 다 됐을 때 이제 이런 내부 거래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두산 퓨얼셀이 가지고 있는 연료전지에서의 그 위상화 그런 퍼센트들을 생각을 했을 때 뭐 이걸 내부 거래로 꼭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산건설이 지금 이게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뭐 매출이 나는 것은 아니고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출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퓨얼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 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현재 지어진 발전소는 아니고 장흥에 이제 100MW 발전소 조감도인데요. 이거 하나하나 이런 하나하나가 지금 그 모델 400이라고 봤던 이런 그 컨테이너 형태의 연료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MW다 하면 0.44MW이기 때문에 한기가 거의 200대 가량 들어간다. 뭐 지금 그 층층이 쌓여 있죠. 그래서 200대 가량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전기를 뽑고 LNG를 공급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이 발전소 안에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연료전지는 기존 발전에 비해서 기존 발전은 뭐 터바인도 돌려야 되고 발전기도 돌려야 되고 쭉 있지만 연료전지는 수요처 근처에 이렇게 연료전지 그 셀을 만들어 놓고 근처에서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분산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처럼 그런 큰 대형 100MW 이런 발전소도 가능하지만 안정성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제 한 개, 두 개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돌려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물론 아직은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수요처의 근처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 중에 하나로 또 꼽히는 것이 공간을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사람이 없는 곳이나 이제 뚝 떨어진 곳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델 400 이런 것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장에 200개를 설치를 할 수 있다. 축구장에 설치를 하면 88MW 정도 되니까 이거를 역산을 하면 축구장에 200기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740 나누기 200개 하면 35.7 정도 되는데 대당 면적, 그러니까 대당 아까 말씀드렸던 8 곱하기 2 정도 되는 그 면적보다는 조금 커요. 요거는 이제 여유 면적 같은 것들일 텐데 대당 35.7 제곱미터 정도를 보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축구장 안에 많은 200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닥다닥 붙여서 들어갈 수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렉 같은 데 올려서 많이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공간이 많이 안 든다 이런 장점이 있고
정부에서 지금 수소에너지를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40년 기준으로 목표가 8기가와트예요. 근데 현재 0.6기가와트인데 이게 보시면 요 가로되어 있는 요 부분이 8기가와트잖아요. 여기가 지금 정부 목표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역산을 하면 매년 20년간 매년 370메가와트의 설비 증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계산이 가능한데 현재 지금 설치 가능한 뒤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설치 가능한 게 370메가와트보다 훨씬 낮아요. 그 얘기는 점점 설비를 늘려서 평균 370이니까 나중에는 400, 500씩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정부 목표를 따라가려면. 요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발전량 의무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RPS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수소 연료 전지로 공급하도록 의무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을 하든가 아니면 REC라 그래서 결국 크레딧 같은 거죠. 토큰 같은 것들을 이제 구매를 돈을 쓰라는 거예요. 이거를 발전 사업자들이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쓰든가 돈을 내든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REC라는 개념과 RPS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뒤에 보시면 이게 수소가 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REC, 그러니까 내가 그 수소로 발전을 했을 때, 수소 연료 전지로 발전을 했을 때 그 받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게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그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지 않고 연료 전지를 계속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PS 전체 아까 풍력, 태양광 쭉 있었는데 그 중에서 수소 연료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를 설치를 했을 때 크레딧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그 친환경 쪽으로 그냥 가는 건 좋은데 수소에 너무 편중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다른 것들도 좀 하고 싶은데 수소에 편중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는다는 게 1번 문제가 있고요. 근데 수소를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아이들, 그러니까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도 있지만 수소를 더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 RPS 시스템 상에서는 수소를 떼내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2020년 10월 15일자에서 얘기를 했어요. 10월 15일자 이제 정부 주도의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라는 데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나온 것이, 그 위원회에서 같이 나온 것이 HPS 시장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RPS라는 거에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뭐 이런 거 연료전지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연료전지의 비중만 계속 높아지고 연료전지는 막상 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연료전지를 빼고 RPS를 재편, 그 다음에 HPS를 만든 거예요. 연료전지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PS는 현재 계획은 21년까지 법을 개정을 해서 22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HPS는 하이드로젠 에너지 포트폴리오 스탠다드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연료전지를 뭐 의무 공급 시장을 늘리겠다, HPS를 도입을 해서 수소 연료전지를 의무 공급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은 당연히 두산 퓨얼셀 같은 지금 시장 선도 기업이 차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예상인데 수소 연료전지 연간 설치 용량 예상인데 지금 2025년까지 쭉 계속 성장을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게 350메가와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치, 2040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매년 370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설치를 해도 2025년에 370을 못 맞춰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40년 목표를 맞추려면 2025년 이후 30년, 35년 이때는 400, 500까지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증설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물론 정부의 목표도 바뀔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정부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는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결국 두산그룹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산그룹이 중공업 중심에서 이제 이런 두산 퓨얼셀이나 이런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재편을 했고 인프라코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룹의 사운이 걸린 이런 상태고요. 수소연료전지 사업, 수소 발전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정부나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당장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아요. 인프라코어를 대체하려고 퓨얼셀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프라코어가 내는 매출의 한 7분의 1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은 미래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선스퀘어 기업수다 두산 퓨얼셀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